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제 363화 샌드맨 1편. 자, 뻔뻔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알레스입니다. 네, 자,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없죠. 뭔가 뭐죠, 그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를 해봤는데 뭐 네. 텀블벅 상황은 저희가 목표한 뭐 지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네, 뭐 감사한 것도 있고 뭐 이게 약간 영향력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좀 고려를 해서 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일단 정 과장은 빠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가기로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삐졌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 원래 없으면 다 욕먹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에 음. 그러니까 250도 안 돼. 팟캐스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에 약간 삐질 수도 있다고 봐.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텀블벅에서 6명 또 미결제하셨거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일단 업무 분장하기로 했다. 이게 사실 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는 시간 있지, 정리해야 되지, 왔다 갔다 하지, 또 녹음하지.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써야 돼. 20시간이 뭐야? 뭐좀 더 긴 거 볼 때는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 과장이 우리랑 다르게 이제 편집까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이제 당분간은 편집만 좀 힘쓰기로 하고 네, 녹음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진행을 해볼까 하고 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뭐 구성한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얘기를 하고 할 때 뭔가 좀 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로운 패널을 구하기로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마침 말 나온 김에 광고를 하자면은 네. 혹시 이 천원돌파 A플랫과 함께 하고 싶은 방송을 함께 녹음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은 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청객은 아니잖아요. 방청은 아니고 뭐 일회성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은 좀 계속 같이 하실 수 있는 고정 멤버였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들으면 또 고민될 수 있으니까 게스트 같은 걸로 한번 오셨다가 네, 서로 괜찮으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하기 전에 뭐 면담 비슷하게 뭐 티타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하는 조건은 전혀 없는데 본인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걸 볼 시간이 되게 충분해야 돼. 이 텍스트를 숙지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말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어떤 가장 뭐 기초 단계 구성안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또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러 정기적으로 올 수 있어야 돼. 이런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네. 나는 그 정도는 된다. 내가 되게 돈이 많은데 자아 성찰과 뭐 자아 발전 같은 것만 남았다. 내 평생에.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늙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 이러면 최고고. 예,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어쨌든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공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면 좋겠네요. 공포에 환장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텀블벅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자면은 텀블벅 외에 뭐 팟빵으로도 후원해 주신 분들 우리가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키드래곤님 4만 원, 젖은 낙엽님 9만 원, 애청자입니다 10만 원, 로켓단 간부님 3만 원, 애청자입니다 10만 원 같은 분이시겠죠? 그리고 니콜 지에킴님 2만 12원. 12원이면은 네, 호주에서 보내셨고요. 그래 수수료 때문에 그렇군요. 정확히 2만 원을 약간 맞추시려고 그러셨나 하지 보네요. 않으셨을까 싶고 그리고 소시민입니다님이 10,000원 이렇게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곱하기 3 하고 뭐 팟빵 곱하기 3 다 해도 네, 말씀드렸듯이 텀블벅에서 6명 미결제가 있고 네, 그리고 텀블벅에서 1,000원 후원해주신 분들도 4명이 계시고 네, 뭐 이렇게 있어서 일단 250은 되지 않았지만 네. 여러모로 추가 후원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뭐 저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또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그 서베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좀 약간 값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네.
애매하게 나왔다 수치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요 서베이를 한 게 이제 4가지 질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에 수록할 후원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걸 주십사 했는데 한 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 정도 숫자 분들이 나머지 이제 서베이를 한 게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사셨냐?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 유입이 되셨냐? 그리고 그동안 에이플렛 책은 이제 몇 권이나 사셨냐? 뭐 이런 질문 3가지였습니다. 네. 근데 후원 사유는 일단은 제일 높은 게 장르 소설에 대한 관심이 58.4%. 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한 건데 이제 뭐 2번, 3번은 작가에 대한 신뢰, 3번은 이제 눈에 띄는 표지 및 디자인 뭐 이런 거였고, 네. 이거 부수적이고 4번이 에이플렛 팟캐스트 존속을 위해였는데 이게 37.2%였다. 생각보다 낮네요. 그러니까 낮은지 높은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요걸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유입 경로가 텀블벅 페이지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51.3%. 오?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이플렛 SNS 2.7%, 에이플렛 팟캐스트 42.5%, 기타 3.5%. 그러니까 대충 절반. 절반에 그게 약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텀블벅에서 그냥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다. 그냥 그렇게 사주신 분이 더 많다. 그냥 장르 소설이 좋아서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 에이플렛 구매 횟수 이번이 처음이 이제 전체에서는 71.7%였어요. 근데 에이플렛 팟캐스트 존속을 위해로 선택하신 분들 중에 에이플렛 구매 횟수를 봤더니 이번이 처음이 50%다. 어쨌든 계속 팟캐스트를 들으셨지만 이번에 책을 처음 사셨다라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 이거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너무나 애매한 숫자 아닙니까? 50은? 근데 원래 대부분 전자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안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못 샀다가 이번에 종이책에서 샀을 것이다. 아니면 그놈의 팟캐스트 한번 더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처음 사셨던 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그렇잖아.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랬잖아. 네. 항상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정말 그렇죠. 50도 50이면은 뭐 이 여론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반반이니까. 4452이니까 더 많다고 치고 합시다. 그래서 합니다. 정관장 빼놓고 합니다. 그것도 뭐야? 자, 그리고 지금쯤이면 텀블벅 펀딩을 했던 그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를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네. 카페 받고 인증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팟빵 게시판에도 계시고 일반 뭐 트위터나 뭐 페북 같은 뭐 SNS에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이제 9월 초에는 서점에 이제 전체가 공개가 돼요. 이제 그때 맞춰서 아마도 이제 SNS 인증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은데 뭐 그때 다 그냥 소급해서 적용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인증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책 너무 예뻐요 이 정도지만 내용이 뭐 감명 받았다 뭐 이렇게 막 엉엉 울었다 뭐 이런 거 엉엉 울 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런 인증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굉장히 뻔뻔하게 그냥 샌드맨 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시작한 거면 그냥 시작을 해봅시다. 샌드맨 얘기해봅시다. 네. 샌드맨은 원작 닐 게이먼의 그래픽 노블 시리즈 전체 11권짜리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한 작품이고요. 네. 네. 전체 1권, 2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드라마를 했습니다. 시즌 1이죠. 네. 이 정도로 했다는 거는 시즌 한 5까지 만들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이건 잘 나갈 거고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은 이 시즌 1이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고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북미 쪽에서는 훨씬 잘 나왔고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생각보다. 네. 이게 예전에 조셉 고든 레빗이 이제 주연을 하고 뭐 제작까지 참여해서 만들려는 영화가 있었는데 몇 번을 엎어졌거든요. 그 전에 그거 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원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게 실현이 안 되다가 결국 드라마로 선회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계속 해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원작이 11권이 되고 소설도 있거든요. 따지면 뭐 5, 6까지도 뭐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 이 같아요. 책이 뒤로 갈수록 뭐 재미가 없어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는 작품이고 네. 뭐 사실 뭐 1권부터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매 권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다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림 작가가 다 네, 다르죠. 네네. 뭐 그런 면들도 있어서 네. 계속해서 이 드라마 자체도 약간 복합 장르식으로 표현이 됐잖아. 솔직히 지옥 나오는 씬과 뭐 다른 뭐 그 연극적인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그 화가 같은 시리즈 안에 공존한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식당 안에 나오는 편은 솔직히 주인공으로 샌드맨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거의 후반부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연극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네. 이야기를 펼쳤는데 네.
굉장히 무슨 뭐 사이코 그냥 스릴러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잖아. 맞아요. 아주 기이한 느낌으로 나중에 눈 찔리면서 막 끝나기도 하고. 보셨어요? 안 봤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그 장면만 그냥 패스한 거 아니야? 들었어. 늘 말하지만 잔인한 건 상관없다니까. 아, 그냥 그래요? 영적인 거를 싫어하는 거지. 약간 영적이기도 했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이 영혼의 일족 자체가 약간 영적이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이것도 못 보면은 길 가다가 내가 십자가만 봐도 막 쓰러진다. 부처님 불상만 봐도 쓰러지고. 자, 계속 얘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샌드맨이란 게 원래 서양의 그런 요정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눈에 눈곱이 끼잖아요. 이게 마치 어떤 모래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잠드는 모래를 뿌려가지고 잠을 부르게 하는 요정을 샌드맨이라고 했었고 이거를 어원으로 따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영원 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물이 아닌 관념을 인격화를 해가지고 각각의 등장인물로 만들고 있어요. 전체 7명이 있고 운명, 죽음, 꿈, 파괴, 욕망, 절망, 분열 중에 셋째인 꿈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일족이다. 네. 뒤에 일족이라 하면 사실은 원피스에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데스티니, 데스, 드림, 뭐 욕망, 디자이어, 뭐 다 이런 식으로 파괴 안 하시나요? 파괴, 디스트럭션? 디스트로이? 아 이거는 모르겠네. 원작이 아직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초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절망, 디스페어, 오. 분열은 뭐냐? 자 여기까지. 예. 디스토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뒤에 일족이다. 약간 네. 말장난 같이 만들었지. 어. 근데 왜 D를 사용했는지는 네. 충분히 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적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관념화돼가지고 이게 뭐가 힘이야? 뭐가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꿈만 봐도 엄청난 것 같잖아. 그리고 네. 데스가 가진 또 힘도 이제 알 수가 있고 일종의 사신처럼 표현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우되는 걸 보고 그 자체에 어떤 화신처럼 또 등장하는 걸 보자면은 이들이 분명 신은 아닌 건 확실한데 네. 어떤 초월자로서 보여주는 그 관념의 형태도 굉장히 의인할 잘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담아낸 그런 드라마이고 원작도 그런데 뭐 이런 시리즈라면 정말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 이제 일단 시즌 1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쭉 등장하는 인물들만 조금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꿈은 톰 스트레이지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익숙하진 않아서 검색해보니까 연인으로 그냥 파파라치 사진 찍힌 거 이런 거만 뜨더라고요. 아, 그 정도 누구의 연인 정도. 네. 여자야? 그렇겠죠? 아 그래? 왜요?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이 작품의 성소수자는 결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페우스라고 많이 불리죠. 그간에서는. 네. 그리고 보통 얘가 삼신기라고 주요 도구를 갖고 있어. 루비, 투구, 모래주머니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되찾는 그런 과정이 1화에서 5화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아이템 찾기. 네. 굉장히 규칙을 중요시하고 네. 좀 매사에 되게 쿨한 성격이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점차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배하는 꿈결 세계의 주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자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점차 그게 아니지. 사람들이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약간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시즌 1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혼의 일족이 가진 생각을 또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걔네들이 왜 이렇게 꿈을 공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정확히 설명은 안 나오지만 약간 걔는 맨날 오만하잖아. 걔 좀 방자한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지. 맞아요. 그래서 약간 깔아뭉개려는 그런 어떤 형제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묘사가 되는데 뭐 그것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선회를 하는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웅의 어떤 성장 뭐 그렇죠. 영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 인간의 성장처럼 보이는 그런 면들을 굉장히 좀 충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작에서도 약간 창백하고 머리가 삐죽삐죽하고 좀 키가 크게 길쭉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고증을 했어요, 배우가.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죠. 대충 나른하게 내뱉는 듯한 그런 영국식 악센트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되게 좀 멋있어. 멋은 있는데 애들이 굴복은 하지 않더라고. 위험은 없다. 멋은 있지. 허옇고선 입술만 맨날 틴트 바른 것처럼 핑크빛이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원작에서는 약간 그 검은 망토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이 많이 돼가지고 그 위압감이 있거든. 네. 그게 뭐 거대해지기도 하고 뭐 네. 눈빛도 항상 정확히 그 눈동자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약간 그 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극 중에서 유난히 이 배우의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뭔가 눈가가 항상 촉촉해. 우는 건 아니고 우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야 우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 일단 초반부터 잡히고 시작하잖아. 벌레 인간들한테 잡혀가 거의 동물원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지. 네. 100년 동안이나. 빨개벗고 있고. 그러니까 뭐 팬티라도 한 장 주든가.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맞아요. 싸지도 않고. 나중에 그 주문 쓸 때 가리고 쓰자니 하라. 그거 가리고 쓰자니. 저 그 진짜 빵 터졌거든요. 손으로 한 손으로 가리고 시전. 아니 그 CG로 좀 지워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굳이 뭐 생식을 할 것 같지는 않잖아 걔네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유리구에 갇혔을 때도 어디 오줌 구멍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없지. 오줌 구멍이 뭐야? 이 새끼 되게 저질이네. 아니 그 유리구에 오줌 구멍이요. 오줌이 나가는 구멍. 아니, 소변기 뭐 이런 걸로 해줘. 그리고 유리구에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대고 싸는 게 더 비참하지 않아요? 뭐 요강이라든지 그런 게 와. 오줌 구멍 와. 아, 저질이구만. 아주. 꿈이 들었으면 평생 악몽 꾸게 할 걸. 이러고 컴백을 했어? 자, 제4의 멤버 기다립니다. 좀 고급스러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루시엔. 네. 꿈결의 사서예요. 근데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꿈결을 대신 통치하는 그런 충신입니다. 최고의 충신이죠, 꿈결에. 꿈결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는 세상 모든 책이 있다고 해. 이미 쓰여진 책은 다 있고 쓰일 책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고 원작에서는 그냥 늙은 백인 남자 정도로 보이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 얼마 전에 원작을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성 흑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키가 약간 뾰족하고. 네, 그 정도 말고는 뭐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 안경 끼고 있지만 항상 안경 너머로 보는. 그냥 그거 안경 안 끼고. 근시형인가 보지 뭐. 그런가? 뭐 거기서 책 많이 보니까. 아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매튜. 원래 꿈이 항상 까마귀를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는 까마귀고 되게 쓰다스럽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TMI를 주는 그런 또 존재가 되죠. 사실 1편에서 데리고 다니던 까마귀가 있었는데 네. 끔살당하지. 끔살 진짜 끔살이었죠. 그렇죠. 되게 나름 노력하잖아요. 막 성냥으로 음, 불도 지르고 하면서 구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활약을 많이 했어. 네. 얘는 이제 금방 죽고 이제 2편에서 인간이었던 것 같아. 자기 전생에 약간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직도 아이덴티티는 약간 인간에 두고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되게 좋은 도구가 되고 있지. 네. 뭐 그 꿈결에 뭐 이런 게 있어요라고 이제 질문하기 좀 애매할 때 약간 이제 중간자 역할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아내는 뭐 그런 방식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까마귀라는 특성 때문에 뭐 현실과 이 꿈결을 자유자재로 이제 오가는 존재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이 갈가마귀라고 하지 레이븐 중간에 이제 크로우랑 헷갈리지 말라고도 나오는데 이 레이븐 자체는 그 훈련시키면 사람 말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한 번두 번씩 따라했던 것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얘는 안 그냥 했나? 말하잖아. 그냥 얘는 말하지. 원래 말하는 얘는 애지. 그냥 말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길러가지고 단순한 구간조처럼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은 몇 마디 정도 따라한대. 아 맞아요. 그런 정도로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 이 까마귀가 막 어떤 마법을 쓰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도 그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냥 존재. 관찰자. 그냥 항상 너 감시해. 얘 CCTV야 그냥. 자기가 보고 있는 건 꿈도 볼 수 있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시즌 1의 좀 메인 빌런 같은 느낌인 코린트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꿈이 만든 악몽이죠. 근데 원래 악몽은 인간한테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타격을 주면 안 되는데 꿈의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사려고 하는. 그래서 꿈이 얘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린시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정말 코린트 사람, 코린트인이라는 뜻인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생김새는 이제 눈이 이제 이빨로 돼 있어서 네, 그 선글라스 사람 쓰고 죽인 다니죠. 다음에 그렇죠. 옆도 가려져 있는 약간 그림자가 쳐져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안 맞아요. 보이잖아. 그 이빨로 이제 사람 죽인 다음에 그 눈알 뽑아서 이빨로 씹어먹는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뒤에서 거의 뭔가 연쇄살인마의 우상 이런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쇄 살인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영감을 준 존재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 네. 어떤 그 살인에 대한 영감을 준. 그러니까 너희들은 되게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야 돼. 그거 되게 뭐 소중한 일이고 뭐 중요한 일이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하는. 그 걔네들이 약간 그 뒤에 나오는 거 컨벤션 벌어질 때 온갖 연쇄 살인범들이 다 모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공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굉장한 무슨 의무 같은 그렇죠. 거고.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위에 존재하는 어떤 포식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심은 게 누구냐? 코린트인이다. 어쩌면 그 악몽이 이 현실 세계에 관여함으로써 이 모든 어떤 살인범들에게 어떤
모태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 작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즌 1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인간의 과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화를 들어가면은 1화에는 요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꿈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가 다스리는 영토라고 하고 꿈결, 여기선 드리밍이라고 말을 하죠. 라고 불립니다. 이 꿈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면서 꾸는 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희망이나 이런 이상적인 의미의 꿈도 전부 포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도 꿈꾸다. 하면은 그냥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상을 목표할 때도 그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유매도 그렇죠. 유매에도 그런 뜻이 똑같이 있고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언어의 그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포괄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에서도 애도르지 않고 그 두 개를 합치를 하고 있어서 이 맞아요. 꿈결이라는 세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의식하기에는 꿈의 세계의 존재니까 인간만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치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거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잠이 들거나 아니면 목표하는 뭔가가 있는 거를 요 안에서 다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그 모르페우스, 드림, 꿈이라고 불리는 자가 다 설계를 내가지고 의인화해서 만든 존재로 설명이 되고 있죠. 맞아요. 뒤에 보면은 그 선원의 낙원이라고 나오는 네. 길버트라는 그 캐릭터 있잖아. 네. 이게 뱃사람의 낙원이라 해가지고 네. 뱃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의미가 그런 거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항상 푸르르고 뭐 꽃잎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흘러나오고 이런 공간으로 묘사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간으로 지금. 이제 나오잖아.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다 구성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이게 도망간 사람 잡는 거 나올 때 다 이런 악몽 같은 나쁜 새끼들만 있겠구나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 낙원이라는 선원의 낙원. 그거는 이제 골트 뭐 그 나올 때 얘기를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이 꿈결은 아까 등장인물에 소개한 꿈이 다스리고 있고요. 꿈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중에 악몽도 만든단 말이야. 이 네. 악몽은 원래 인간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인데 좀 설명한 코니틴이라는 애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까 아 얘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꿈결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꿈결 안에서는 진짜 그냥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곳을 떠나는 순간에 힘은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힘을 않았어요? 못 쓴다기보다는 좀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와 깨어날 때 그게 다른데 네. 아예 그게 반대가 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꿈속에서는 전지전능한 존재지만 네. 현실 세계랑 완전히 대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이제 많이 축적시킨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바로 잡힌다. 네. 등장하자마자. 그래서 이게 왜 잡히냐면은 인간 세계에는 로드릭 버제스라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얘가 첫째 아들을 불운한 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아 꿈의 일종인 죽음을 잡아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어야겠다. 처음엔 잡는다기보단 소환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소환을 시켰더니 꿈이네? 그런 거지. 그래서 꿈이 되게 바보같이 대신 잡혔어. 이 로데릭 버저스 요 역할을 한 게 타이언 라니스터 그 배우잖아.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개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타이언 라니스터도 제이미가 손 잘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나 뭐 이런 거에 항상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그러니까요.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동일선상에 있는 인물이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루시퍼도 이제 그 왕좌의 게임에 브리엔이 연기를 했는데 네. 브리엔도 왕좌의 게임에서 챔피언으로 나서잖아. 네. 누군가를 대리해서 싸우는 역할을 하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원작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그 거기 뭐 악마가 있는데 자기보다 상관한테 대신 싸워줬어요. 이게 말이 나도 돼? 좀 이상했어. 그 원작은 그냥 자기가 싸워요. 근데 아, 그래요? 여기서는 루시퍼가 싸우는데 그거는 걔가 브리엔이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닐까. 그렇죠. 원래 항상 나서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챔피언이 못 돼가지고 1시즌 마지막에 이제 막 화내면서 끝나잖아요. 아니 그 챔피언이라는 말이 그 그러니까 우승자를 의미하는 그런 게 챔피언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뭐 귀족이랑 뭐 이런 사람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챔피언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약간 의미를 일부러 약간 담아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로드릭 버제스는 자기가 잡은 게 꿈이라는 걸 그냥 몰라. 나는 뭔가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나한테 뭐 내가 죽지 않게 불멸을 주거나 어떤 권력이라도 주면은 너를 풀어줄게.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나중에 나오지 꿈이 그 독백 같은 걸로 그 남자는 자기가 줄 수 없는 거를 계속 요구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 굉장히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난 못 줘 이랬으면 됐는데 더 빡치게 사람 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100년 동안. 그치? 진짜 빡쳤겠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특이한 존재이긴 한 게 100년 동안 뭐 먹을 걸 안 줘도 늙지도 않고 계속 그 안에 있어. 굉장한 무슨 존재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강도 필요 없고. 요강 필요 없지. 필요 없고. 결국은 서로 약간 자존심 싸움을 했던 것 같아. 그쵸.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리구 안에 얘를 가둬놓고 진짜 100년 동안 지켜본 거잖아. 네. 계속 경비원을 번갈아 세우면서 절대 잠들지 마라 하면서 양매여가면서 맞아요. 했잖아. 거기 이제 지키는 사람들 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 인간이 아닌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100년 동안 가만히 산다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흘러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진짜 인간 세계에서 꿈이 1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버제스가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은 살아 있고 얘는 그 잡혀 있는 꿈을 되게 안타까워해. 그렇지만 아버지를 거역해가지고 꿈을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버제스는 꿈의 도구 덕분인지 100살이 됐는데도 굉장히 정정해 보여.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젊은 청년의 모습은 아니고 할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어떤 활력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타일리 라인리스터 그냥 딱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00살 됐을 때 살짝 검버섯이 조금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똑같네. 진짜 그 둘째 아들이 그 티리온한테는 되게 함부로 돼 있잖아. 네, 여기서도 맞아요. 마찬가지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권력 다 잡고 이제 자주유지 하려고 하고 얘 약간 이거 개그를 치려고 했구만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그런 것도 있는 것 연상을 같아요. 시키려고 했네. 네. 그리고 얼마나 정정하냐. 애인인 에델이 있었는데 그 나이에 임신을 했네. 임신을 시켰는데 애들은 젊잖아요. 그 나이에 임신하지 못할 나이. 그 나이에 임신을 시켰네. 다시 할게요. 100살은 됐는데. 하지만 애를 지우라고 하니까 그럴 순 없어. 그러면서 애들이 도망가고 도망갈 때 꿈에 도구들을 다 훔쳐서 도망갑니다. 애를 지우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네. 그냥 외도를 해서 생긴 그런 아기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것도 납득이 가고 지우라는 것도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나는 뭐 약간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더 이상 자식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건 첫째 아들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애들은 도망을 가는데 들고 튄다. 그 꿈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튄다. 세 개를 다 들고 튀었잖아요. 그랬나? 네, 세개 다 들고쳤죠. 다 들고 간 거지. 그래서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건가? 누가요? 버제스가. 버제스는 살짝 이제 늙기 시작했는데 그 뭔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렇게까지 금방 죽을 양반이 아니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네. 뭐 그렇게 됐어. 네. 아들이랑 말려툼하다가 그냥 뒷머리 콩 했는데 돌아가셨어. 콩까지는 아니야. 콩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다들 생각 안 했는데 죽었나? 뭐야? 이건 무슨 일이고 약간 이런 의미죠. 무슨 일이고? 약간 운명이 다 됐다. 약간 그 뭐 수명이 다 됐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어.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사실 가질 거 다 가졌잖아 이 사람이. 그쵸. 하는 걸 보면은. 근데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제 아들을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마법사를 군림하고 있었던 거잖아. 굉장히 어떤 소수의 그 서클 안에서만. 네. 그런데 뭐 여기서는 그냥 금방 가버린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걸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너도 대답 안 할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데 얘는 그때까지도 멀쩡해 있었던 거지 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도 되게 늙었어. 할아버지가 됐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꿈한테 말을 걸지만 여전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이제 너한테 말 안 걸 거야. 안 내려올 거야. 그러고서는 가는데 그때 꿈을 이렇게 억압하던 마법진이 지워지죠 조금. 그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던 그 사람이 애인인가 그랬잖아요. 남자 애인. 네. 옛날에 무슨 하인인 것 같은데 약간 손잡고 비 오는 날 뭐 이런 애니. 그래요. 소수자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이 일부러 약간 지워주고 간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유리구를 훅 훑어보고 그 마법진을 봤나?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풀려날 수가 없었으니까. 네. 자, 그 다음부터 그런다고 해서 막 갑자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꿈의 존재,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이끌어 와가지고 경비원을 하여금 총을 쏘게 만들지. 유리구를 향해서 대신 그렇죠? 부셔주게. 무슨 약간 해변에서 얘가 이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가 앞에 이제 누군가가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니까 얘가 총을 뽑아서 네. 쏘고 그래서 이제 유리구에 금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 꿈이 탈출해가지고 네. 자기를 가둔 버제스 아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잖아. 아들도 어쨌든 나를 안 풀어준 거니까. 가지고 너는 앞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악몽만 꿀 거야. 그렇게 말하고 꿈결로 돌아왔어요. 자, 내 스위트홈으로 돌아왔는데
궁전이 개판이네 막 개박살이 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럴 때 사서가 와가지고 루시엔이 와서 전화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박살이 났냐? 그러니까 루시엔이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를 되게 돌려서 말하죠. 예. 전화가 곧 꿈결인데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 모양이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그리고 여기 꿈결의 주민들도 많이 없어졌대. 왜냐면 여태까지 영원 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적은 처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꿈은 좀 민망한지 화는 내지만 어쨌든 지 탓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루시엔이 자기 없는 동안에 그걸 다 지켜준 거잖아요. 그렇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 네, 떠날 수도 있는 건데. 루시엔도 없었으면 거의 꿈결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화는 이 꿈결을 복원하려는 좀 얘기예요. 네.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니까 꿈이 그 궁전 안에서 뭔가 길을 모으는 것처럼 우우하니까 부서졌던 궁전들이 하늘로 떠오르면서 다시 원래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꿈의 힘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털썩! 우수수수 떨어져서 내 힘이 없어. 왜냐면 내 도구에 많은 힘이 담겨 있어가지고 힘을 낼 수가 없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세 개의 도구를 회수해야지만 진정한 꿈의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운명신,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여신들한테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트리니티라고 하지. 보통은 삼일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 근데 좀 애매하지 않나? 기독교에서도 삼일체가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는 우르드, 스켈드, 베르단디. 이게 현재, 과거, 미래의 이제 신인 거지. 여신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 네. 얘네들이 뭐 전 어떤 그런 걸 관장을 한다는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늙은 뭐 할머니 모습으로 나오고 젊은 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네.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맞아요.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한테 이제 물어보려면은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 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카인과 아벨 형제다. 네. 이 꿈결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 아벨은 그럼 인류 최초의 희생자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좀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이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매일 정말 그 살인을 반복하고 있지. 뭐 끽하면 그냥 죽인 다음에 아침에 또 깨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아벨이 그래도 오전 중에는 형이 힘이 약해서 잘 안 죽여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럼 묻어 왜 일어날 줄 알면서. 형이 착해서 그래도 얕게 묻어줬네 막 이러고. 둘이 되게 이제 질투하는 약간 그 뭐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 표현이 되고 있잖아. 서로 공물을 바치면서 이제 경쟁을 하다가 질투해서 이제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냥 별거 아니었어.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처럼 카인은 맨날 인식을 하는 거야. 아벨이 얘는 알랑방구 낀다고. 그래서 바로 죽여버려. 네, 그렇게. 여기 왔더니 이제 가고일이라는 걸 키우고 있었지. 네. 여기서 가고일은 그냥 작은 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도 꽤 크기가 컸죠. 한 컸어. 리트리버 정도 크기. 리트리버보다 크지 않았냐? 더 컸어요? 그거보다 훨씬 컸어요. 그래요? 리트리버 한 3마리 정도 합친 거. 뭐 이렇게. 케르베르스야? 약간 그렇게 됐는데 요거를 어차피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수를 내가. 예. 그쵸. 그러니까 카인이랑 아벨이랑 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내 주인이 회수해 간다니까 어쩔 수 없죠. 가지고 흡수해서 파워를 조금 얻었어. 근데 그래서 이때 카인 같은 경우는 약간 반감을 보이더라고. 역시나 신화의 그대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작품을 좀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좀 작은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신화적 요소들을 잘 꿰고 있거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트리니티랑 협상을 한다. 갑자기 그 곡물이라는 게 막 뱀으로 변해서 뱀 삼키는 게 나오지. 곡물을 찾으러 간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속 맞아. 같은데 여러 군데를 막 뛰어들어가지고 다니지, 맞아. 네, 그 힘이 있어야지 그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뱀하고 거기 있던 가고일 알하고 그다음에 무슨 큰 십자로 같은 거. 예. 십자로 뭐 악마가 거기 뭐 십자로에 있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그 십자로를 뚝 뛰어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곡물을 바친다. 하나씩 준 거네 그러니까. 너 이거 좋아하더라 뭐 이러면서. 근데 가고일 알은 안 주고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려줘서 그 새끼가 된 거였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운명의 그 트리니티한테 네. 물어보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똑바로 대답을 안 하지. 똑바로 대답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한 답변밖에 안 해준다 하니까. 근데 약간 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나? 그렇긴 해요. 어. 저러려면 못하러 물어봐. 약간 그래 그런 약간 느낌도 들었어요. 그뭔 소리야 부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라고요? 그러면 질문을 한 번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뚝 끌어 먹는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은 그 얘가 할 건 3가지밖에 없잖아. 그 3개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해보니까. 이 3가지 소원 빌 때는 항상 그런 거 있어. 이게 뭐 다 제 소원을 100개로 늘려 뭐 이렇게 처음에 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 루비 어딨어? 헬멧 어딨어? 그다음에 뭐 모래주머니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지. 잃어버린 내 도구들은 어디 있어? 그럼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게. 아쉽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모르페우스가 하나의 대답밖에 안 해줬을 수도 있겠다. 근데 모르페우스가 은근히 멍청이야. 아니 우리 재밌으라고 그런 거야. 그래. 나처럼 한 번에 했으면 얘네가 다 가르쳐주면 가서 찾지 뭐. 나도 그렇게 해서 답을 들었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모래주머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회수하기 쉽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루비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루비는 아예 파괴해버리잖아. 그때 그 이제 힘을 아예 흡수해버려서 네.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이지. 저는 그리고 샌드맨의 상징이 뭐겠냐. 샌드죠? 그렇지. 그 모래주머니고 조그만데 모래 그럼 무한정 나오더만 거기서. 무한으로 즐겨요 같은 느낌이야. 계속 쏟아내더만. 주머니가 그냥 화수분이야. 그렇지. 그 모래주머니 얼마나 중요해. 아, 그리고 그러네, 또 생각하면 생각해보니까. 투구는 지옥에 있었는데 지옥을 바로 가면은 가자마자 끔살이었어 얘는. 아.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또 그렇네요. 그리고 데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뭐 약간 5화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즌 1의 뭐 일부 정도로 보이잖아. 그렇죠. 읽었네요. 그렇지. 거기서 뭐 데미를 좀 장식하기 위해 약간의 위기도 맞이하긴 하잖아. 거기다 뭐 장치를 했다는 듯이 루비 심었다 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내건 줄 알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네. 뭐 이런. 아니 딱 그래서 뭔가 잘못됐군이라고 말합니다. 걔가 한국어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훨씬 섹시해 목소리가. 아니 그걸 흉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대놓고 섹시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니랑 비슷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게 나오고 그 중간에 에델이라고 그래서 그 세 개를 훔쳐갔던 애가 있잖아. 결국 얘도 얽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죠. 얘가 얘가 세 개를 가져왔으니까. 훔쳐갔으니까 얘한테 코린트인이 찾아와요. 코린트인은 꿈이 이제 탈출한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서 야 너가 훔쳐갔던 도구가 있으면은 그 꿈을 무찌를 수가 있어. 우리 연합을 하자. 근데 안 가르쳐주지 루비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 괜찮아. 내가 너를 죽여서 알면 돼. 이런 식으로 갈 때 완전히 코린트인이 밖으로 날아가요. 왜냐하면은 이 훔쳤던 것 중에서 투구를 악마랑한테 바꿨는데 뭘 바꿨냐면 수호부를 얻었어. 그 수호부의 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공격 의지를 가지면은 다 날려버려. 그래서 얘가 꿈결로 갔어. 그래서 사실 제자리로 돌아간 건데 네. 다시 그냥 나 아직 할 일 남았어 이러고 그냥 아니, 걸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페우스가 있었으면은 잡혔지. 네, 잡혔는데 또 하필 또 거기서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잘 구성을 했네. 지지리도 없지. 아니 그게 작가야. 아무튼 자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모래를 찾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를 찾으러 가는데 그게 어딨냐? 콘스탄틴이 갖고 있대. 우리가 콘스탄틴 하면은 키아누 리브스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많이들 봤었죠. 같은 그 역할이잖아요. 콘스탄틴이랑 같은 역할이죠. 테마사. 네, 같은 캐릭터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도 여성으로 이제 성 전환 뭐라고 해야 될까? 성 변환을 했지. 그래서 이름도 존 콘스탄틴이 아니라 조애나 콘스탄틴으로 나오지. 네. 네, 같은 캐릭터로 보면 됩니다. 후반에 보면은 그 조상도 나오잖아. 원래 콘스탄틴 일족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 걸로 나오죠. 이제 모르페우스랑 내가 콘스탄틴 애들한테 뭐 많이 시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서 그 일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나오는데 하필 그 여자가 여자로 나오죠. 콘스탄틴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콘스탄틴의 후예면은 말이 잘 되겠군, 잘 풀리겠군. 이렇게 말하면 우린 다 알죠. 잘 안 풀릴 거라는 걸. 잘 풀리면 재미도 없어. 1화에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갈게 했더니 루시엔이 거기 가시면 힘이 약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러고 갔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100년 잡혔어. 그런 거예요, 다. 루시엔이 속으로 이 새끼 가지 말라니까 막. 그러니까. 이 새끼 그냥 함부로 입털다가 맨날 잡는 거야. 야 나야 나 꿈이야 막 그러면서 가다가 그냥 씨발 100년 막 이런 거구나. 허당이야, 허당. 그리고 여기서도 갈 때 루시엔 말만 들으면 돼. 생각해보면은 까마귀를 데려가라는데 안 데려가. 그러고 씹고 가죠. 근데 그래도 결국 가라고 보냈잖아요. 루시엔이. 근데 까마귀 없었으면 또 고생했지.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을 만났어. 쉽게 만났는데 되게 비협조적이죠. 그리고 콘스탄틴이 지금 뭐라고 있었냐면은 얘가 퇴마사잖아. 퇴마 의뢰를 영국 왕실로부터 받았어. 뭐 한 달이 건너 받았어. 그래서 런던에 왔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주가 운동선수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주한테 악마가 쓰인 것 같아. 왜냐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결혼하는데 약간 주례 같은 걸로 가죠. 그래서 하면서 악마 퇴마 행위가 뭐 총 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되게 울더라고 이것저것 하니까 악마가 으악 하고 나타나는데 공주가 아니라 공주 옆에 있던 그 운동선수한테서 나타나는 거죠. 입속에서 막 뚫고 나오지 않나? 멋있었어요 그거.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또 멋있는 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거지. 뭐요? 이 콘스탄틴이 갑자기 그 신부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멋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뭐 금방 깔끔하게 퇴마를 하는데 이때 이제 모르페우스는 있잖아. 아 맞다. 그 헬멧 가지고 있는 악마 아니? 그랬더니 에 사라진다. 아씨, 자 잠깐만 기다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악마가 죽으면서도 뭐지 영혼의 일종인 꿈이 나를 살려더라고 했어 그러는데 콘스탄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여 그냥. 그냥 가 하고 보내버리죠.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하나 굉장히 어렵게 찾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 이제부터. 그랬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 시즌 자체가 이거 아이템 찾는 얘기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 그건 아니었어. 어쨌든 다행이죠. 1권의 내용이 이제 거의 거기에 할애가 돼 있는데 딱 5화까지 1권 내용을 끝낸다. 네. 그래서 우리는 5시즌까지 최소 5시즌 기대할 수 많으면 한 있다. 6, 7시즌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뭐 중간에 갑자기 또 틀어지거나 뭐 그럴 경우는 너무 많지만 이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미드의 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단물 빠질 때까지 끝까지 해먹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작품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얼마나 기대가 좋아. 되고 네. 이거는 워낙 원작 팬들도 많을 테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게 만드는 이런 텍스트라면은 정말 끝까지 해볼 것 같아. 이거를 더 늘릴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지. 네, 화면을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되게 잘 축약을 해서 만든 점들도 있고 그 약간 그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 1권, 2권에 보면은 제 기억이 정확히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들 삭제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모아서 네. 마치 단편을 만들 수 있게 좀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스피노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굳이 스피노프가 아니어도 네, 만약 만약에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있다면. 그 지옥에 가서 흑인 네.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 게 나오잖아. 네. 근데 그 여자가 바라보는 모르페우스는 흑인 배우죠. 다른 사람이었죠. 네, 예. 흑인 남자로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 과정도 나와요. 원작에는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뭐 그런 것들도 약간의 단편 형식으로 수록이 돼 있는데 뭐 그걸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또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이 만화의 장점이 사실 그거기도 하거든요. 네.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도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이라든지 신화라든지 판타지를 다 그냥 수렴하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 드라마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라면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그냥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 아니었을까. 네, 화면 너무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도 그 나오는 요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보느라고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봐봐요. 화면 지금 콘스탄틴은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 영화 그 내용인데 사실 이걸 가져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중간에 그 자기 스스로 뭐 샌드맨이다 하는 그 꼬마애가 나가지고 하는 거는 아. 어떻게 보면 완연한 어떤 슈퍼히어로 세계를 또 끌어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도 또 담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온갖 또 환상의 존재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아주 그냥 신난 게 보이기도 했어. 네.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하는 느낌이죠. 그 욕망이 있는 그 세트 디자인도 너무 그건 다 그래픽이었겠지만 그래픽이야? 빨간- 그런데 있지 않아?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러브 호텔 뭐 그런데 뭐 다 그거 있어 전문가들 많아. 그게 거의 뭐 4차 3차 거기 약간 101호밖에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그래서 콘스탄틴은 모래주머니를 자기가 안 갖고 있대.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애인 집에 놔뒀네. 그래서 그럼 쉽게 가지러 가면 되겠는데 전 애인 집이야. 거리인직하죠. 네, 어쨌든 가요. 근데 또 헤어진 지 또 얼마 안 됐더라고.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 근데 자기가 그냥 얘기도 없이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기 껄끄러운 거지. 아니 근데 만약 헤어진 지 한 7년 됐어 뭐 이러면은 약간 애매하잖아. 거기 살지도 모르지 사실. 그치.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6개월인가 그랬어 얘네. 그럼 뭐 살고 좋은 있겠지. 핑계잖냐. 일석이조지 뭐. 내 물건 찾으러 왔어. 그간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지. 콘스탄틴은 일단 자기 혼자 들어가겠대. 뭐 좀 그렇겠죠. 전 애인 집에 들어가는데 뭐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들어갔고 모르페우스는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까마귀가 왔죠. 원래 까마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랬는데 보냈어. 그래서 매치라는 까마귀가 옆에서 막 해요. 저기 혼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뭐 갖고 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좀 위화감이 생겨서 모르페우스가 들어가니까 콘스탄틴이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웬 악몽이냐? 왜냐하면 그 전 여친이죠.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전부에- 애인이라고 그래서 다들 쉽게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옛 애인 이름을 약간 언급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남자 이름도 있고 여자 이름도 있고 막 그래. 아 그랬었어요? 양성애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래 콘스탄틴 자체가 양성애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원작 만화에서 남자도 나와 애인이. 아무튼 그런 존재고 다시 말하지만 성소수자는 이 작품에서 소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다. 이성애자가 별로 없어. 뭐 그렇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이상하게 약간 그 도발적인 장면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 아.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둘이 뭐 이렇게 그 코린트인이 또 이제 동성애자로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맞지? 그 처음 봤는데 둘이 막 불꽃이 튀잖아. 남자들끼리 딱 보이지 그게. 게이다가 딱 작동을 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뒤에 나오죠. 그 그런 또 것들. 집 주인.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넷플릭스 영화다, 넷플릭스 드라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1편부터 많다. 그냥 주인공을 홀딱 벗겨놓고 나오는데 뭐. 뭐 보이냐? 그 남자 새끼 그거 뭐 벗은 거 뭐 좋냐? 아니, 가리잖아 계속 손으로. 아무튼 가리는 그랬다. 뭐 배우로선 가려야겠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전 여친이 한 손에 모래주머니를 들고 있었어 이미.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거의 이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야. 거의 완전 미라 수준이었죠. 삐쩍 말라가지고. 네, 그냥 모래 주머니 힘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악몽 어떤 뭐랄까 악몽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꿈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렇죠.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콘스탄틴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중독의 삶인 것 같아. 마약 중독 비슷한 아. 거잖아. 그게 좋잖아. 하면은 되게 기분 좋다며. 근데 거기에 빠질수록 육체가 망가지는 거 결국 피폐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난 거잖아. 목숨을 다한 거로 표현이 됐는데 네. 사실 모래 주머니 때문에 연명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더 분명하죠. 네. 꿈은 그거를 봐도 내 모래주머니 여기 있네. 오케이 득템 그러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너는 네 물건만 중요하고 인류는 안중에도 없냐. 막 소리치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나 봐. 꿈이 그럼 내가 마지막을 도와주겠대. 그러면서 둘이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면서 조용히 죽을 수 있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살려주나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었고. 꿈은 그런 힘이 없죠. 네, 버제스가 바라던 것도 어떤 그 불멸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절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입 다문 것도 있었잖아. 물론 괘씸해서 말을 안 한 게 더 컸겠지만 그것도 인간은 있었죠. 되게 함부로 보고 얕보고 있었잖아. 니들이 나를 이따위를? 그렇지. 니까지 감히?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였는데 약간은 좀 바뀐 것 같아. 인간에게도 약간 자비를 베푸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로드릭 버제스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말에 감명받았는지 갑자기 네 악몽도 이제 안 꾼다. 뭐 그랬나? 뭐죠? 맞아요. 초반에 이제 나오잖아. 어떤 소녀가 그 지옥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이제 막지 못했다. 네. 라는 식인데 그게 이제 악몽이었지. 그래서 맨날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그 꿈을 꾸니까. 악몽을 꾸니까. 네.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꿈이었다. 네. 여기서는 꿈이 나오니까 뭐 네. 어떤 게 현실이 꿈인지 약간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했어. 그렇죠. 어쨌든 그게 정말로 일어났다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얘의 악몽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지 일종의.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거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음. 해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에델 예전에 물건 쎄벼가지고 도망갔던 애인데 아직 루비는 남아 있었어. 루비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자기 아들인 존디한테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루비 힘을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던 것 같아서 지금 그 아들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원작에서는 뭐 DC 코믹스이기 때문에 네. 애도르지 않고 악함입니다. 아. 네. 뭐 엄마가 자기를 가두기도 했지만 둘 간의 관계는 되게 안 좋아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엄마는 평생 거짓말만 했어. 계속 이름을 바꾸고 계속 직업도 바꾸고 살고 있는 것도 계속 옮겨 다니고 자기한테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거짓이 없어진 세계가 천국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게 뒤에 이제 5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결코 뭐 올바르지 않다.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델은 어쨌든 그 모든 거는 나는 사실은 아들 너를 위해서 한 거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호부를 아들한테 건네줘요. 그러니까 건네주니까 되게 급격하게 늙어. 확 늙어가지고 그냥 죽어서 쓰러지죠. 그 원래 둘이 만났을 때 거의 동년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엄마 아들의 나이가 아니었어. 근데 자꾸 엄마 하니까 너무 웃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애가 어리숙하게 보이고 좀
어린 건 사실이야. 네. 사실 그 나이 먹었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가지고 뭐 이름도 받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이랬구나 이해해줄 수 있는데 얘가 그렇지 못한 애기 때문에 여기 정신병원에 있는 거잖아. 그 루비가 약간 그 정신적으로 뭔가를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럴 된 수 것 같기도 있겠죠. 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덜 자란 느낌으로 나오고 네. 그 원작 만화에서는 이런 어떤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그 인간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그 해골 가까운 모습 누가 봐도 인간 같지 않게 정말 마른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딱 보면 괴물로 인식되는 이게 이제 닥터 데스티니라고 하는 빌런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네. 그냥 D로 나오는 네, 것 같은데. 그냥 좋은 뒤로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네 원작을 봤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인 것도 같아. 그래서 얘한테도 약간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 그러지 않으면 사실 5화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실제로 좀 힘들기도 했어. 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게 100% 없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이제 5화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수호부가 전달이 되니까 얘를 해치려는 사람들 경비들이 다 터져 죽죠. 왜냐면은 경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경비가 뭐 할 것 같은데 하고 정말 총을 쏘니까 몸이 터져 죽는다. 네. 그래서 쉽게 빠져나와요. 아주 손쉽게. 그래서 존디는 빠져나왔고 반대로 이제 모르페우스는 물건 중에 하나는 얻었고 다음 거 투구를 찾으러 가자. 그러고 지옥으로 떠나면서 끝납니다. 지옥이 너무 기대됐기 때문에 3화 보고 4화는 바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들을 수 없다. 왜 또 쉬나요? 이틀 쉬고 이틀 쉬고 많이 안 본 분도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넷플릭스 왜냐면- 순위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샌드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약간 뭔가 히어로물인 줄 알고 봤다가 이거 뭐야? 그러고 잉글리시 드라마는 첫 주에도 1위, 둘째 주에도 1위, 계속 그랬었을 1위예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작품인지 우리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한 번은 들여다보시고 진짜 굉장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간만에 넷플릭스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치. 그러니까요. 돈 있으면 이런 데 써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 네. 우리 그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그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작품을 이 중에 만들었다. 네가 아는 거나 좋아하는 거 한 개 이상은 있지. 뭐 다 있어. 그렇네요. 한 5가지는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또 감상하고 나머지 뒷부분 이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기로 하고 끝내 볼까요? 뭐였지? 아이 씨발아.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